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역사적인 재판이 두 개 있었죠.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불임 사건. 예. 33년 만에 무죄. 또 1991년 유서 대필 사건. 23년 만에 또 무죄가 났죠. 예.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까지. 예. 검찰은 여전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지금도 유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영화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 관련자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그들은 여전히 바뀌고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그들은 왜 쏘리라고 말하지 않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뭐 당시 검찰, 경찰, 법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왜 재심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쏘리라고 말하지 않는가? 무죄가 선고된 그 관계자들 입장은 직접 들어보셨어요? 예, 어제 그 강기훈 씨와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요. 예. 마음이 참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뉴스9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밤 10시쯤 저와 통화를 하면서는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사과를 하라고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사과를 받고 싶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들기도 하고. 예. 미안하다고 하면은 미워졌던 마음이 좀 풀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죄가 선고될 당시의 심경이 어땠냐 이런 물어보니까 예. 복잡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로서 할 일도 못한 거 아니냐. 공소유지도 못하고 유죄 규명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재심 과정에서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고 법원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데 3년 이상을 끌고 그런 복잡한 것들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심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렸다. 네, 대법원이 사건을 묵혀놓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강기훈 씨 얘기 중에 참 가슴이 아프게 들리는 부분이 이건데 예. 검찰은 아마 관례대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하면 예상을 하면서 검찰은 그 항소가 한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강기훈 씨가 재작년인가요? 암에 걸렸죠. 예. 그리고 암 수술에 다시 또 재발을 했어요. 투병 중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건강이 어떠냐 물으니까 건강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로 나오는 그 고우석 씨가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고문이 사실 공공연했다. 차라리 사과를 하지 않을 거면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그 말은 지금도 유죄 확신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가만히라도 있어라. 네, 뭐 그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영화 변호인 소재가 됐던 그 불임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무죄가 어제 선고된 거죠. 네.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어제 무죄 판결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면서요. 그 고영주 변호사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가 되죠. 어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를 비판을 했어요. 고 변호사는 좌경 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어제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과거의 법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겪었던 것을 현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좌경화됐다.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들하고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다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들과 근무를 같이 하는 같은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에게 들어보니까 아직도 유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한 사람은 못 찾으셨어요? 저도 기자 생활을 꽤 했는데 이 사건 때도 기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어났을 때도 그렇죠. 그 사과를 했다거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면은 유죄로 지금도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유죄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과를 하겠냐. 사실 이게 우리가 사법부, 검찰 사과에 참 인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법부는 사법 60주년 때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성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임채진 검찰총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깝다. 이게 사과인가요 뭔가요 애매하네요. 참
과거사에 대한 첫 검찰 수장으로서의 첫 발언인데 그래 얘기를 했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예. 총장 취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6개월도 근무하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예. 그들은 왜 쏘리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하는 걸까? 왜입니까? 당시 그래서 이제 검찰 관계자들, 검찰 간부, 공안통 검사들 여러 명에 물어봤어요. 이 좀 사과하는 게 이래 되면 뭐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다들 좀 그런 입장들입니다. 어떤 입장이요?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 검사가 개별적으로. 그 수사 검사 개개인이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소를 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이었고. 예.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심에서 무죄 났다 그래서 사과한다는 게 조금 그럴 수 있다. 아직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심에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공안통 출신 한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의식화 공부했다는 자체가 쇼킹한 사건이었다. 검사 개인의 판단이기보다는 상부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가 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내가 내 소신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 혹은 위에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사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시에 자기 양심을 부정할 만큼 시대가 바뀌지 않았죠. 지금이 유신이나 50 때나 크게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다른 공안통 출신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소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하라는 건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은 누가 그 일을 맡았더라도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소를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대검도 있고 법무부도 있는데 왜 검사 개인에게만 사과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사건 맡았던 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죠,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까? 예, 당시에 법무부 장관 했던 김기춘 씨가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강신옥 씨는 대법관까지 하고 나왔고 일일이 일과하자면 많은데 지금도 노래 제목처럼 잘 나가, 내가 지금 잘 나가, 그런 법조계 정치권에서 그랬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예. 답답하기도 하고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